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있는 이중나선 이 모델을 왓슨 크리크가 1953년도에 얘기했던 이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은 이 이중나선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이고, 이제 DNA의 아주 기초가 완성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DNA도 그렇고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큰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고분자 물질입니다. 아주 큰 분자량의, 잘 안 써지는데, 이 고분자 물질이 있는 것인데요. 생명 현상이 다양하듯이,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만들고 사용하고 걸어야 되고 세포 물질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신호가 오고 받고 반응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 각각을 담당하게 되는 단백질 아저씨도 다양하게 돼요. 상당히 다양하게 되고요. 단백질이 한 종류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수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설계하는 DNA도 당연히 수만 종류의 DNA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 종류의 이런 고분자 물질들, 특히 이 쌍두마차라고 하는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한 단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양체, 우리 몇 시간 이후에는 이 글씨가 조금 안 써지고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가서 우리가 이 백목을 사용을 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의 방법에 지겹지 않도록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 단양체라 해서 각각을 단양체, 기차로 말하면 기차 한 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단양체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단양체로 우리가 모노머라는 말을 쓰고요. 길게 연결돼서 DNA 단백질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길게 연결이 돼서 이것이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길게 연결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생명을 책임지는 각각의 DNA, 각각의 단백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양체가 여러 개니까, 가령 A라는 단양체가 있고 B라는 단양체가, C라는 단양체가 있으면은 이것이 모여서 이제 길게 될 텐데요. 길게 된 이런 최종적인 물질을 우리가 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폴리머, 여러 개가 뭉쳐서 있는 이 기차죠. 이것은 긴 기차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A, B, C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약체가 있으면은 이것이 같은데 같이 반복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길이가 중합체마다의 길이가 다양하게 되면은 정말 DNA 종류도 다양해지겠죠. 이것이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A는 없어도 되고, 이것이 다양한 조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000개가 되게 되면 이 조합의 수는 어마어마하게지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DNA 경우에는 단양체 종류가 이 4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중요한 얘기죠. 4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기착관들이 길게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DN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단백질 경우에서는 이 단양체가 이 20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죠. DNA에 비해서는 이 20가지의 조합으로 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입체 구조의 아저씨가 돼서 이 생명을 연출을 하는 그런 이 중합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 모노머, 폴리머. 자, 이것의 포인트는 이 다양성을 주기 위한 구조라는 것을 보고요. 자, 이제 DNA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단양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단양체는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3주차에서 3장에서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를 좀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DNA에 있는 설계도 정보는 이제 이 정보에 따라서 이미 얘기가 됐죠. 단백질로 가게 되고요.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DNA 정보는 RNA를 거쳐서 RNA 결국 DNA 정보를 받아서 이것이 단백질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결국 DNA가 단백질로 가는데 바로 RNA를 거친다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NA랑 RNA 이런 것들 두 개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그러고요. 구조도 비슷합니다. 가지고 있는 염기도 비슷하고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핵산이 있는데, 우선 RNA 얘기들은 지금에서 하지 않기로 하고요. 우리 3장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지금은 DNA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우리 잠깐만 이 두 핵산을 비교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DNA는 이제 곧 설명하겠듯이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그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가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가닥이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NA는 크게 지금으로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이것을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염기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RNA는 이것을 우리가 single strand 이런 말을 씁니다. 단일 가닥, single strand. 이것이 일반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DNA는 이 이중 가닥, 그래서 더블 이 strand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더블 strand, single strand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DNA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심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심축이 이렇게 염기로서 이제 있고요. 이것이 염기가 이제 중요한 정보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다리처럼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네 종류는 바로 시토신, 구아닌, 어떤 것은 링이 하나고 링이 두 개고 하나 둘이죠. 아데닌, 링이 역시 두 개입니다. 티민, 링이 하나고 링이 두 개가 되는 구아닌과 아데닌, 이런 것을 우리가 퓨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퓨린 염기. 그 다음에 시토신과 티민은 링이 하나로 돼서, 즉 분자량이 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리미딘 이렇습니다. 피리미딘이라고 그러고요. 염기의 네 종류는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자, 이거 생명이 엄청나게 다양해 보이지만은, 생명의 종류하는 일들, 하지만은 생명이 만들어질 때 모든 생명체, 박테리아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DNA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구조, 이런 염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일관성, 동일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화학식이 별로 지겨워 보이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생명이 이런 거 만들었을까 그러지만은, 이것은 하나하나가, 이 구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이것은 40억 년을 거쳐올 동안에서도 변형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바로 중요한 그런 구조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진 않더라도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상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RNA는 대부분 염기들이 비슷해서요, 시토신 있고 RNA도 있죠. 그 다음에 구아닌 있고 아데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만 달라지는데, 티민 대신에 여기는 유라셀이라고, 뭐 구조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살짝 바꿔서 이제 이것이 생명체가 옛날 자연이 이것을 만들 때 RNA, DNA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 중에 하나가 바로 DNA는 티민이고 RNA는 유라셀을 가져라 라는, 뭐 이것이 이제 큰 이 전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자, 이제 우리 이 단양체, DNA 단양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DNA 단양체를 특별히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것이 단양체고, 이것이 쭉 연결이 돼서 DNA 사슬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각각의 단양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양체의 중심에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리보스라는 이 탄수화물인데요. 이 탄수화물은 보통 분자식이 탄소가 5도 될 수가 있고 6도 되고 뭐 7도 되고 4도 되고 그렇습니다. 당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요. 이것이 오면은 이것이 10이 되고 산소가 5가 되고 바로 이런 구조가 이것이 리보스당인데요. 보통 CH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탄당이죠. 탄소가 5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5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특별한 리보스당이 바로 이 핵상 구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리보스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탄당을 탄소가 5개니까 탄소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에 그 다음에 C가 또 하나 붙습니다. 여기 H2도 붙고요. 이제 이렇게 붙어서 당이 됩니다.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가 되고요. 여기 1번 탄소에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것들이 이 염기 4종류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1번 탄소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쓰게 되면 3번에 여기 H도 수소가 여기에 많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탄소에 이제 DNA 경우에는 우선 RNA를 먼저 얘기하면 RNA는 여기에 OH가 있습니다. 3번째 탄소에는 OH가 있고, 자, 이것은 RNA를 이루는 당을, 리보스 당을, 그러니까 라이보스입니다. 라이보, 이거 리보스 당에서 나오는데요.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것의 약자가 RNA입니다. 그래서 RNA가 되고요. 자, 이제 RNA가 구조는 이렇게 되고, 이것의 차이 나는 것이 DNA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이 두 번째 탄소에 있는 OH에서 DNA는 바로 이것이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산소가 없어지게 돼서 이제 우리 DNA는 우리 아까 잠깐 썼습니다만 바로 산소가 없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디옥시라고 표현합니다. 디옥시, 라이보스죠. 라이보스 당인데 RNA랑은 조금 달라서 디옥시 2번 탄소에서 산소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의 이것이 아니죠. 뉴클레익 애시드 해서 우리 DNA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DNA죠. DNA에서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DNA랑 RNA 사이는 사소하죠. 우리 여기선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물리화학적인 성격이 단일 가닥으로 유지하느냐, 이중 가닥을 유지하느냐, 그 성격이 바로 이 산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산소가 없으면은 이중 가닥이 선호가 되고, 그래서 DNA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5번 탄소가 여기 있죠. 5번 탄소에 인산이 갖다 붙게 됩니다.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인산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인산은 P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 자체는 핀 원자가 되는 것이고,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은 이 파리, 이 공유결합, 이거 우리 4장에서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이거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팔이 5개에서 공유결합을 5개 하고 있는데 하나, 둘 되고 이렇게 산소가 쭉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간략하게는
P-O-O-O 하고 여기서 이중결합 있고 이런 모습을 간략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P 동그라미 치면 이것은 인산입니다. 인이 아니고 요것이 인이고 인산이 돼서 인산은 항상 팔을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바로 염기랑 1번 탄소에 붙은 염기랑 당이랑 리보스당이랑 인산 3개가 기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량체니까 이것이 이제 기차처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 정말 좀 약간은 복잡한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길게 연결돼서 이중가닥을 형성하는 우리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이것이 이중가닥이 이렇게 위에 보이고요. 이제 여기 우리 잘 안 보던 얘기들 5', 5', 3' 뭐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쭉 당이 보이죠. 아까 봤던 당이 여기에 보이고 이것이 1번 탄소고요. 아까 제가 그렸던 것의 방향이 조금 구조 바뀐 거죠. 1번 탄소에 염기가 붙고, 그래서 염기, 인산, 아니죠. 여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중심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염기들이 1번 탄소에서 삐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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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닥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염기들 간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될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요. 결합을 통해서 이제 2개가 연결되고, 즉 이 가닥이랑 이 가닥이랑 2가닥이 연결이 되고, 연결된 2가닥이 이제 꼬이면서 그래서 이중나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염기들은 아까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이 기차를 만드는 이 과정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앞으로 많이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 그 과정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봅시다.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우리가 우리 첨해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리보스당이 이렇게 쓰죠. 여기에 DNA는 H만 있게 되고요. OH가 있게 되고, 여기에 1번 탄소에 염기가 붙어 있죠. 염기 완이라 그리고요. 여기에 CH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은 실제로는 정확히 쓰면은 한 번만 정확히 써봅시다. 여기에 P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O가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정확히는 3개나 됩니다. 또 있고요. P가 있고, 인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서, 인산은 이온으로 되게 되면은, 용액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음성 전하를 띄는 특징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있고요. P 이렇게 돼서 여기 O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간략히 쓰면은 인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꼴이 됩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뉴클레오타이드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이 기착칸이 연결이 되니까 두 번째 기착칸은 좀 복잡한데, 두 번째 기착칸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서 여기 H가 있고 여기에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염기 2가 있고요. 이 골치 아픈데 이것도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O에 P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간략히 씁시다. 그 다음에 P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그 다음에 P, O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것의 이 단량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옥시, D라고 쓰고요. 디옥시의 약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염기가 A면은 ATP가 되고요. 여기가 가령 염기 둘이가 G라면은 구한연이라면은요, TP가 됩니다. 이 T랑 포스페이트는 이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3인산인 거죠.
트라이라는 것은 3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인산이 이 3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DATP가 될 수도 있고 GTP가 될 수도 있고 DCTP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TTP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모여서 연결돼서 DNA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TTP.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쓰게 되면 디옥시 AGCT를 한꺼번에 쓰면 그냥 우리 A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NTP라고 써서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것 중에서 지금 첫 번째를 보여주고 두 번째를 보여주고 이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령 5500번째 아주 길다란 사슬 중에서 맨 마지막 번째 것만 써봅시다. 계속 한없이 가다가 맨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부터 빨리 쓰면은 염기 가령 5100번째라고 쓰면요. 한참 길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3번 탄소에 여기 OH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인산 3개를 이렇게 쓰기 곤란하니까 여기에 P가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산이 기착간을 연결시키는데도 약간 생명현상이 하나니까 연출하는 아저씨, 이 효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런 반응을 결합하게 하는 특별한 단백질의 그룹을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효소가 있는데 효소 중에서 DNA, 이 폴리머레이즈, DNA의 폴리머, 중합체를 만들어주는 효소, 끝에 에이즈가 붙으면은 효소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DNA랑 폴리머레이즈는 아저씨가 와서 실제로 이 일을, 기착간을 연결을 시켜주는 하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은 큰 덩치의 아저씨가 와서 자기의 단백질 입체 구조 안에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얘네들 간에 결합을 시키는데 결합을 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2번째 탄소고 여기에 3번째 탄소니까 세 번째 탄소에 있는 바로 요 산소를 이제 이 산소를 너는 얘랑 다음 2번째 탄소에 있는 이 첫 번째 인산에 있는 P랑 가서 결합해라. 이것을 효소가 가서 이 아저씨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도록 이거랑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가깝게 만들어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인산은 팔이 5개 돼야 되는데 이제 인산은 이거랑 놀자 그래서 이거랑 팔을 만들자 해서 이거랑 팔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팔을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5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팔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2개는 뚝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 2개는 이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이제 이거랑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그려보면은요, 우리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이 산소랑 이제 이것이 P가 이런 식으로 해서 P가 결국 5개가 되면서 이것이 CH2 두 번째 있는 염기에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랑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랑 이렇게 해서 인산으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이랑 당 인산 이러면서 쭉 끝까지 가겠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탄소에서는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 5번째는 이것은 인산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 3개는 변함이 없겠죠. 그 앞에가 없으니까, 시작점이니까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계속해서 이 2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인산만 남고 이것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100번째 맨 마지막 번째에 오게 되면은 여기도 인산 2개가 떨어져 나가겠죠. 5099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산소가 져서 이것을 붙고 하는데 이 3번째 탄소에서는 OH는 여기는 그대로겠죠. OH는 그대로고 이 나머지 첫 번째부터 5099 뉴클레오타이드까지는 지금 바로 이 결합을 하느라고 이 H가 떨어져 나가고 H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OP 이런 것만 되게 다 OH가 변형이 됐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 번에서는 이 3번째 탄소에 있는 OH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사슬을 보게 되면은
아주 긴 사슬에서 첫 번째 탄소에서는 바로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이 다섯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가 안 되게 되면 뭐 그냥 5 말단이라는 말도 좋고요. 5'의 인산이 3개가 특별히 붙어 있는 것이 이정표가 돼, 특징이 되는데, 우리 이거 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에 끄트머리를 시작점을 5'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맨 마지막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는 변형이 돼서 이제 3' 쪽에는 OH가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맨 마지막 째뿐입니다. 이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 3' 말단이라고 이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요, 바로 DNA 사슬은 5'에서 3' 쪽으로 DNA 폴리머레이즈가 쭉 이동을 하면서 이거를 합성해서 사슬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